Gett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nn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ot like summer, yeah, I'm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아마 이 노래 모르는 분들 없으실 겁니다. BTS를 모르면 간첩이 아니라 간첩 말고 마저 알고 있는 가수, 그게 바로 BTS 아닌가 싶은데요. 이 방탄소년단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행사가 오는 14일 열린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방탄소년단은 알아도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방탄소년단에 대해 꾸준히 연구하고 계신 이지영 한국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 HK 연구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BTS 국제학술대회라고 하니까 좀 생소한데요. 먼저 어떤 그 행사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한국외대 세미오시스 연구센터랑 그다음에 저희가 모여있는 BTS 연구 공동체가 있습니다. 네. 예, 함께 주최하는 학술 행사고요. 사실 이번이 같은 이름으로 이어서 열리는 세 번째 학술대회입니다. 1회는 2020년 1월에 영국 런던의 킹스턴 대학교에서 열렸고요. 예. 2회는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 캘리포니아 노스리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한국외대에서 개최되는 게 세 번째 이제 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방탄 보유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 미국에서만 열리게 그냥 두면 좀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좀 제대로 열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작년 여름부터 준비해서 그 이번 주 수요일에 워크샵 세션들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14일에서 16일까지 사흘간 한국외대 여러 공간에서 개최됩니다. 이게 적은 행사가 아닌데요. 네. 예, 연금술사라는 책으로 유명한 파울로 코엘류 작가도 참여한다고 들었어요. BTS하고 네. 어떤 인연이 있는 겁니까? 이 인연이 좀 상당히 여러 해 이어진 인연인데요. 네. 2018년부터 그 파울로 코엘류 작가님이 방탄소년단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셨어요. 예, 어떤 때는 책을 이렇게 전달해서 번역본을 방탄소년단에게 보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온라인에서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런 사이버 뷸링 같은 것들이 가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BTS를 비난하는 이들에게라고 글을 쓰시면서 그들의 영상을 몇 개라도 본다면 마음이 바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옹호를 해주시면서 이 방탄소년단이 부당하게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여성 팬이 많은 보이밴드라는 이유로 사실 사람들이 함부로 이런 혐오를 표현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노 작가께서 이제 방탄소년단 편에 함께 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아주 좋은 인연의 시작이었고 그 뒤로도 종종 브라질에서 열리는 그 방탄소년단 콘서트 홍보를 해주시기도 하고 신곡이 나오면 노래 홍보도 해주시기로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교수님이 이번에 기조 강연 맡으셨다고요? 네. 어떤 내용으로 강연하실지 살짝 알려주신다면요. 네. 제가 감사하게도 그 영국에서 열렸던 1회에도 기조 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기조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사실 이 국제학술대회 같은 곳에서 한국 출신의 한국 대학에 이 적을 두고 있는 학자가 기조 발제를 하는 일은 사실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기조 발제는 백인 남성 학자들이 많이 하곤 하죠. 그런데 이게 감사하게도 제가 2018년에 BTS 예술혁명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BTS 현상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덕분에 기조 발제를 맡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학술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된 테마가 코로나19 이후에 도래할 사회에서 살아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새로운 휴머니티를 이렇게 찾아갈 것인가라는 게 이제 주된 테마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19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를 과거의 삶과의 단절로 뭔가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불합리와 폭력이 축적이 되어서 나타난 어떤 현상인 것인지 네.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요.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밝히면서 이 방탄소년단의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세상에 구현하고 있는 팬덤 아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새로운 휴머니티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우리가 이들과 함께 찾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이 구축한 세계를 마치 천체물리학자가 우주를 설명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 이게 학술적으로도 이렇게 접근이 가능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대중적인 이렇게 아티스트를 두고 정기학술대회가 특히 국제행사가 이렇게 열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K-팝 산업 일반이라든가 네. 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여기저기서 아주 많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학이라든가 한류 연구라든가 미디어 연구를 하는 곳들에서는 계속 열려오고 있었는데 사실 단일 대중 아티스트에 대해서 한 명만 네. 이렇게 다루는 경우는 매우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그 비틀즈 연구라는 학술 저널을 펼쳐내고 있는데 네. 이거 이외에는 사실 이렇게 단일 대중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한 학술 대회나 아니면 학술 저널이 있는 거는 저도 아직은 별로 못 봤죠. 네. 네네. 근데 지금 학술대회 발표하겠다고 지원한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학자들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입니까? 네. 요번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일일이 세봤는데요. 25개국에서 200명이 넘는 분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발표 개수는 대략 한 100개 미만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아쉽지만. 예. 그리고 이제 이 발표 하나에 공동 연구로 여러 명이 같이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온오프라인 발표자 참석자 수가 전체가 165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이 학술 대회에 참관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라고 그 사전 등록을 한 일반 청중분들이 3일 합계로 350명 정도가 되세요. 그러니까 합치면 지금 거의 한 50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이 학술 대회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일반 분들께서는 아니 무슨 대중 가수 가지고 이렇게 공부까지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석박사 학위 논문들의 숫자가 셀 수 없을 만큼 많고 연구 논문들의 숫자도 정말 매달 생산되고 있을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도 어떻게 BTS를 연구 대상으로 보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혹시 아미세요? 네, 아미입니다. 그럼 팬심에서 시작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제가 제 연구 분야하고 좀 분야가 달라서 저는 이제 영상 미학, 영화 철학 쪽인데요. 그런데 뉴스에서 이제 방탄소년단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들이 그 해외에서 거두고 있는 성공이라고 하는 맥락이 굉장히 사회 문화적인 어떤 그 변화, 어떤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흥미로워가지고 이제 들여다보게 됐죠. 예를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는 사실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들, 특히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영어 사용하는 백인들이 문화, 정치, 사회, 학문 모든 영역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팝송을 따라 부른다 이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노래 따라하면 되게 신기하게 바라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거의 모든 영역에서 사실 그 기준점은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게 화폐든 아니면 세계 질서든 학문도 모든 영역이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 질서가 최소한 BTS 팬덤에서는 깨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사실 너무 짜릿하고 흥미로워서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예. 보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아미가 되었죠. 근데 이번 학술대회 주제가 포스트 네. 팬데믹 시대 새로운 휴머니티와의 조우 네. 이거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포스트 팬데믹 시대하고 BTS 그리고 휴머니티 이거 어떤 네. 관련이 있습니까? 아, 네. 참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들이 먼저 무너져 내리게 된 그런 것들을 보게 된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건 이전과 다른 어떤 새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뉴노멀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네. 그런 방식으로 보는 관점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도대체 이 현재 위기를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즉 만들어 가야 되는 어떤 미래, 이게 BTS의 최근 신곡 제목이 Yet to Come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오지 않은 네. 이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코로나19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그동안 축적되어 온 현재의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면하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들은 지난번 유엔에서도 의제로 삼았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들하고 네.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흥미로운 게 전 세계에서 이 아미들 같은 경우는 팬덤은 방탄을 좋아하고 응원하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하지만 그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들이 실천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런 실천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이 코로나 시기에 진짜 위기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실천하고 있었던 아미 행동가들에게서 그들의 실천에 대해서 직접 들으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과연 찾아야 하는 새로운 휴머니티라고 하는 건 어쩌면 낡은 것이지만 진정 새로운 것일 수 있는 그런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 포커스 세션이라고 이제 14일에 있는데요. 이 아미 활동가들을 직접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직접 자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이제 소개를 해주실 건데, 네. 첫 번째 분 같은 경우에 이 농인들의 접근성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한국 농인 아미인 한국 농아동 교육연구소의 대표 안정선 선생님이 이 발표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 연사는 아마존이 몇 년 전에 화재로 불탔던 일 아마 기억하실 텐데, 네네. 그 이후에 이제 브라질 아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환경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 환경에 네네.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사실 정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어서 왜 우리는 이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은데 우리의 이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라고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젊은 층의 투표가 부족해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투표 독려 운동을 하고 있는 브라질의 아미 헬프 더 플래닛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알겠습니다. 아니 교수님 오늘 학술 행사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네. 환상이 깨지니까요. 일단 학술 행사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BTS가 당분간 단체 활동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세계에 던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단체 활동 중단이라기보다는 네. 개인 활동에 중점을 둔 단체 활동 병행이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중단은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각자가 인간적으로나 예술적으로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에 함께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혹은 이제 개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는 저도 너무 궁금하고요. 예. 사실 방탄소년단은 늘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네.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활동을 이후에 펼쳐가게 될지는 사실 저도 모르고요. 네, 그저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짧다. 정말 할 얘기가 많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국제학술 행사 잘 무사히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지영 한국외대 HK 연구교수였습니다.